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사전에 드렸어요. 이거 준비해 주십시오. 이게 논란이라는데 뭐라고 해명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정성호 총괄선대본부장, 이분은 이재명 캠프의 대리인이십니다. 만나보죠. 정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선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결과가 어제 유출이 돼가지고요. 첫날 결과가. 이거에 대한 입장은, 이재명 캠프 입장은 뭔가요? 이건 뭐 누군가는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죠.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 선거의 공정성을 갖다가 믿겠습니까, 사실은? 또 어떻게 흔쾌히 또 결과에 승부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그동안에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후보라든가 안희정 후보 쪽의 의견들은 거의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아무리 주장해도 그냥 당에서 결정한 대로 밀고 나갔고, 또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당에서 결정한 대로 따라서 가겠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렇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선거에서 그렇게 일부 선거 결과가 유출돼 갖고 그거 갖고 대선을 형성한다면 누가 다른 후보들이 승복하겠습니까? 왜? 근데 일부러 유출시킨 것도 아니고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너무 관리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출된 거다라는 게 아까 문재인 후보 캠프 얘기. 네, 저는 뭐 자연스럽게 유출됐다고 보긴 불가능하고, 이건 조직적으로 이게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결과를 가서 취업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일부에서는 이게 뭐 가짜 뉴스다라는 주장도 하는데 어제 보면은 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의 카톡방이 있거든요.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각 지역위원회에서 여러 개가 올라왔어요. 올라오다 보니까 한참 뒤에 와서야 이게 선관위 규정에 어긋난다, 더 이상 올리지 마라, 이렇게 갖고 의원들 간에 위원장들 간에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이미 각 지역에서 수집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냐, 정식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의 대리인은 총괄선대본부장 정성호 본부장이었습니다. 예, 현장 투표 관련된 건 우리 총괄 본부장께서 입장을 좀 내도록 하시죠. 예, 어제 실시된 우리 민주당 경선 현장 투표 결과가 어제 유출됐습니다. 당 선관위는 이게 사실이 아니다 또는 가짜 뉴스다 이런 입장을 좀 취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매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미 어제 선거 종료된 직후부터 우리 민주당 지역위원장들 단체 카톡방에 선거 결과들이 상당히 여러 개가 올라오고 있었고, 그 결과들과 지금 유포된 자료에 나왔던 결과들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짜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엄중하게 진상이 조사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유출했는지 유출 과정과 그 결과를 조사해갖고 엄중하게 처벌돼야 되고요. 또 책임을 져야만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누가 이 선거 결과에 제대로 승복할 수가 있겠고 선거의 공정성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거의 공정성을 회하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당 선관위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엄중하게 조사를 촉구하고 당 선관위의 관계자뿐만 아니라 책임질 만한 모든 분들이 상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에서는 이게 전체 경선 참가인단의 규모로 봤을 때 일부라고 하는데, 일부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사전에 유출된다고 하는 것은 특정 후보 측에서 대선이 이렇게 형성됐다, 이 결과를 봐라, 이런 식으로 선전하고 홍보하는 그런 일종의 밴드웨이건 효과를 갖다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그 선거의 공정성을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당 선관위가 다시 한번 엄중하게 조사해서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은근히 책임 묻고, 당 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관리위원장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 관련해갖고 중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시한을 둔 적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번 경선 결과 유출에 대한 조사 시한, 결과에 대한 어떤 답변, 당 차원의 답변이랄지. 시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책임져라. 정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광주 경선 참여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런 조치가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해야죠. 이 경선을 보이콧하거나 그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주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한 팀으로서 당이 좀 신중하지 못하고 좀 편향적 요소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엄중한 진상조사와 또 관련자, 책임자들의 상응한 책임을 요구한다. 그런 정도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하나 좀 말씀드리면 이게 현장 투표는 사실 모바일 투표라고 하는 아주 편한 수단이기 때문에 대체로 젊은 사람들 투표가 많이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거는 이제 현장까지 가야 되니까 이제 조직이 많이 현실적인 조직이 많이 작동할 수 있는 투표 결과라 진짜 투표 결과와는 좀 다를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분 계십니까? 네, 이쪽 먼저 하고 그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광주드림의 강경남 기자인데요. 이제 그 호남 경선이 내일 모레면 시작되는데 네. 그때까지 혹시 어떻게 좀 준비하실 생각인지 어떤 생각으로 임하실 건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호남 경선이 사실상 민주당의 경선 결과를 거의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고비라고 판단이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래왔고 또 지금도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모든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호남이 열어왔고 또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2002년에 기적도 광주에서 호남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번 경선이 국민들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런 실천적 욕구가 폭발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촛불을 들고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에너지로 큰 역사적 전환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단순히 특정 정치인 또는 특정 정치 세력이 대통령이 되거나 집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 세상의 변화, 진짜 교체를 위해서 싸웠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과연 어떤 사람이 민주당의 후보가 되었을 경우에 세상이 바뀔 것인가를 가장 주권의식 또 시민의식이 높은 우리 호남의 국민들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길을 제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 또 좀 넓게 야권으로의 정권 교체는 이미 국민이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는 이미 대세이고 다만 어떤 정권 교체냐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정권 교체냐를 결정하는 것이 곧 이 광주 민주당 경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존의 불공정과 불평등 그리고 그로 인한 엄청난 격차로 이 나라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소수의 반칙과 특권을 그야말로 자행하는 소수 기득권 세력들을 청산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새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고 적폐 청산이 곧 통합의 출발점인데 이 적폐 세력과 손을 잡겠다고 하는 대연정을 주장하는 사람이 만약에 민주당의 후보가 되어서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지요.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위 광주 학살 세력들 또는 그 후에 세력과 손을 잡는 대연정으로는 결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 세상의 변화는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기득권 대연정을 통해서 실제로는 우리 국민 다수가 바라는 다수의 약자 국민들이 바라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어려운 후보로는 역시 정권은 교체할지언정 새로운 세상으로 교체는 불가능하다라고 판단됩니다. 드러나기로는 재벌개혁 이야기하고 기득권 타파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변 세력들은 당적을 갖지 않았다 뿐이지 청산되어야 될 기득권 세력 그 자체인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10년위원회 60명 중에 15명이 재벌의 사회이사 출신입니다. 또 예를 들면 박근혜 경제교사 또는 새누리당의 비난받을 인사, 하다못해 오늘 세월호가 인용됩니다만 세월호와 관련된 다이빙벨 상영을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던 사람, 정경진 씨죠. 또 자기의 권위를 위해서 경비원 초소에 문을 잠궈서 경비원들이 동사하게 만들었다고 의심받는 그런 인사.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 잔뜩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또 본인의 생각도 보면 예를 들면 재벌의 준저세를 폐지해 주겠다고 한다든지 또 후에 뭐 말을 바꾸긴 했습니다만 또는 복지 확대를 해야 되는 건 기정사실인데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법인세 올리는 것이 가장 최우선 순위인데도 불구하고 법인세 인상 또는 법인세 정상을 가장 마지막 순위에 검토해 보겠다라고 지금 현재 단계에서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득권자들과의 실질적인 대연정을 하고 있는 이런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의 세상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들을 저는 우리 광주, 전남북 우리 국민들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역사적 큰 변화는 기득권자 내에서 올 수 없습니다.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사전에 드렸어요. 이거 준비해 주십시오. 이게 논란이라는데 뭐라고 해명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정성호 총괄선대본부장, 이분은 이재명 캠프의 대리인이십니다. 만나보죠. 정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선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결과가 어제 유출이 돼가지고요. 첫날 결과가. 이거에 대한 입장은, 이재명 캠프 입장은 뭔가요? 이건 뭐 누군가는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죠.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 선거의 공정성을 갖다가 믿겠습니까, 사실은? 또 어떻게 흔쾌히 또 결과에 승부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그동안에 당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후보라든가 안희정 후보 쪽의 의견들은 거의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아무리 주장해도 그냥 당에서 결정한 대로 밀고 나갔고, 또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당에서 결정한 대로 따라서 가겠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렇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선거에서 그렇게 일부 선거 결과가 유출돼갖고 그거 갖고 대선을 형성한다면 누가 다른 후보들이 승복하겠습니까? 왜? 근데 일부러 유출시킨 것도 아니고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너무 관리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출된 거다라는 게 아까 문재인 후보 캠프 얘기. 네. 선전하고 홍보하는 그런 일종의 그 밴드 웨이건 효과를 갖다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그 선거의 공정성을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당 선관위가 다시 한번 엄중하게 조사해서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은근히 책임 묻고, 당 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관리위원장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 관련해갖고 중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시한을 둔 적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번 경선 결과 루트에 대한 조사 시한 결과에 대한 어떤 답변, 당 차원의 답변이랄지 시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책임져라 뭐 정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광주 경선 참여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런 조치가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해야죠. 이 경선을 뭐 보이콧하거나 뭐 그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주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한 팀으로서 당 매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미 어제 선거 종료된 직후부터 우리 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의 단체 카톡방에 선거 결과들이 상당히 여러 개가 올라오고 있었고 그 결과들과 지금 유포된 자료에 나왔던 결과들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짜로 단정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엄중하게 진상이 조사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유출했는지 유출 과정과 그 결과를 조사해갖고 엄중하게 처벌돼야 되고요. 또 책임을 져야만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누가 이 선거 결과에 제대로 승복할 수가 있겠고 선거의 공정성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거의 공정성을 회하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당 선관위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엄중하게 조사를 촉구하고 당 선관위의 관계자뿐만 아니라 책임질 만한 모든 분들이 상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에서는 이게 전체 경선 참가인단의 규모로 봤을 때 일부라고 하는데 일부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사전에 유출된다고 하는 것은 특정 후보 측에서 대선이 이렇게 형성됐다. 이 결과를 봐라. 이런 식으로 저는 뭐 자연스럽게 유출됐다고 보긴 불가능하고 이건 조직적으로 이게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고선 어떻게 그 결과를 가서 취업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일부에서는 이게 뭐 가짜 뉴스다라는 주장도 하는데 어제 보면은 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의 카톡방이 있거든요.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각 지역위원회에서 여러 개가 올라왔어요. 올라오다 보니까 한참 뒤에 와서야 이게 선관위 규정에 어긋난다. 더 이상 올리지 마라. 이렇게 갖고 의원들 간에 위원장들 간에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이미 각 지역에서 수집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냐, 정식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의 대리인은 총괄선대본부장 정성호 본부장이었습니다. 예, 현장 투표 관련된 건 우리 총괄본부장께서 입장을 좀 내도록 하시죠. 예, 어제 실시된 우리 민주당 경선 현장 투표 결과가 어제 유출됐습니다. 당 선관위는 이게 사실이 아니다 또는 가짜 뉴스다 이런 입장을 좀 취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